한겨레 신문이 썼다가 지금 다시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첫 번째 기사는 윤석열 변호인단이 청년 중심으로 당을 창당할 예정이라면서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첫 번째 나온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오늘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활동하지는 않는다. 근데 국민의힘 경선에 파장을 줄 것 같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느냐니까 그 배이철 변호사. 배이철 변호사 아시죠? 배이철 변호사가 내일 오후에 서울 여의도 한 사무실에서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 기자회견에는 배이철 외에 김계리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변호사가 신당 창당 소식을 알리려고 한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약간 해프닝이 있어요. 해프닝이. 무슨 소리냐면 요즘 이거 단톡방 만들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톡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입장하세요 해서 그런 단톡방이 있잖아요. 입장하든 말든 그건 자유롭게 의사에 맡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자들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다 일일이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기자들이 막 반발하고 이랬대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면서.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수정 기사가 보면 이게 수정 기사인데요. 여보.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카카오톡 기자들 단체 대화방도 만들었다. 실제로 당을 만들어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4시간 뒤에 배이철 변호사가 다시 입장문을 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님 의중이나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일정을 취소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이 오늘 하루 종일 빗발쳤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지?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은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기자회견과 창당을 만류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만류해서 내일 기자회견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이러면 되지. 국민의힘에서 엄청난 압박이 왔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죠. 왜? 그 말을 하는 순간 국민의힘 세력으로부터 적대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국민의힘이든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선이 명확합니다. 우파 진영에 뭐 국민의힘이든 자유민주당이든 뭐 자유통일당이든 또 우리공화당이든 뭐 윤석열 신당이 뭐 만들어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 힘을 합쳐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한테 이길 수 있을까 말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편들에게는 이 땅 따먹기 아닙니까? 정치가 일종의 땅 따먹기. 제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 이제 더 이상 소개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말만 하면 자기 편 공격하잖아요. 말만 하면. 경선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근데 자기가 뭐 그동안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잖아요. 탄핵 찬성하면서. 투표장에 앉아있고 말이야. 당론에 투표장 들어가지 말자 했는데 혼자 투표장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까? 자기가 옛날 국민의당 하던 시기로 가면 돌아가라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경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무소속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서약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는 같은 진영에 절대 돌을 던지면 안 됩니다. 같은 진영에. 왜? 이 땅 따먹기 하는데 내 땅의 가치, 내 땅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사촌인데 거기다가 돌팔매질 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있나. 돌팔매질은 이 상대방에게 집어 던져야 되죠. 비판하는 일종의. 제가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한테 돌팔매를 던져야지. 돌팔매질을 해야지. 왜 옆에 있는 같은 편한테 집어 던지냐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치 아마추어란 소리입니다. 압박을 받아도 많은 격려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런 거 참 보면 좀 나이브한 거죠. 이런 자세로 무슨 정당을 만든다 소리입니까 지금. 참 답답하죠. 그죠? 답답해. 지금 오늘 첫 번에 나온 기사도 보면은 이 청년 중심이란 말이죠. 청년 중심. 함부로 청년들 이름 올리지 마세요. 창당한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뭐 총알이가. 청년들은 함부로 당 창당하는데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요. 왜 청년들 이용해? 그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뭘 잘못했는데? 윤어게인 나온 그 2030 청년들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고. 이 한겨레 신문처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어게인 신당 창당. 윤석열 변호인단. 청년 중심. 무슨 청년 중심 정당이야 이게. 윤석열 신당이지. 청년들을 왜 끌어들이냐고 청년들을. 청년들은
정치를 정말 하고 싶게 만들려면 공천을 줘, 공천을. 공천도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청년 중심 정당이야. 청년들 함부로 그렇게 악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청년들한테 짜장면이라도 한 걸 사줘 봤어? 저는 이 대목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 청년들, 어제 그 국민수사대에 나온 청년들이 그 서울대 영문학과 다닌다는 그 여학생이 뭐라고요? 제가 그 여학생을 지난번 그 행진할 때 트럭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호한 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텔레비에 좀 잘 내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냐면 저희 집 아들보다 더 나이가 훨씬 어려요. 응? 얼마나 그렇게 심정이 그랬으면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주고 도와주려고 해야지 말이야. 학교 갔더니 지금 그 학생이 서울대 학생 맞느냐고 막 확인 전화 오고, 뭐 이런 뭐 개인정보 확인하려고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이따 기사에서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그런 청년들을 왜 정치판에 끌어들여가지고 악용하려고 하냐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기성 정치인, 어른들이 먼저 나서 정당 만드는 거는 어떻게 청년이 중심이 되는 정당이 나올 수 있냐고, 그거는. 그건 아니지. 청년들이 당을 어떻게 만들어, 당을. 당을 만들려면 서울에 중앙당을 만들어야 되고, 전국 정당에, 지부 정당 다 만들어야 되고, 그 정당 만들려면은, 사람도 채워야 되고, 그걸 누가 하냐고, 청년들이. 아직 졸업도 안 한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그러니까 청년들 앞세워서 장사하려고 하지 마라 말이야. 그런 거는. 아이, 또 이거 화가 나네. 그러니까 기성 어른들이 자기가 정치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돈 내고 하라 이거예요. 왜 청년들을 끌어들여? 청년들은 아직까지 대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직장도 조금 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장에 나온 청년들이, 뭐 소위 말해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그 뭔가 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도록 월급 받는 어른들이 도와줘야지. 그거는 안 보이게 도와줘야지. 안 보이게. 짜장면도 좀 사주고 말이야. 도와주기는커녕 뭐 있으면 완전히 화달짝 해가지고 이용만 해먹고 그냥 갖다 버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지금 이번에 뭐 자유대학생들 또는 뭐 나중에라도 1월 19일 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됐지만 거기서 출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 취직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또는 시장 그런 사무실에서 보좌관으로 써야 됩니다. 그런 청년들은. 그래서 어차피 그 정치 관련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야. 무슨 윤 대통령 신당 만드는데 청년이 중심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용당한다니까요. 청년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3, 40년 키운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키우는데 최소한 30년 걸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YS 이후에 DJ 노무현 10년, MB 박근혜 10년, 특히 MB 박근혜 10년 동안 청년 정치인들 육성했습니까? 젊은 정치인들 육성했습니까? 젊은 피 수혈했습니까? 우파 진영에서. 전부 자기들이 국회의원 한번 더 하려고 말이야. 지금 국힘당 주변에 젊은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젊은 정치인이. 그러니까 경로당 소리를 듣는 거지. 경로당. 그때부터 투자를 했어야지. 투자를. 전체 국회의원 공천 중에 30%는 무조건 청년 정치인으로 넣는다든지. 왜 못해 그걸? 에? 그러니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탄핵 찬성한 김재섭이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50대 초반에 법무장관 만들어줘도 떡 나오니까 와 젊은 정치인이다. 젊기는 개뿔. 자기 만들어준 대통령 그냥 단두대로 밀어넣고 박살내버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 그러니까 정치를 한 40대부터 배운다고 하면 그때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만들어줘. 경력을. 보좌관도 하고 뭐 예를 들자면 뭐 용산에서도 일하고 뭐 청와대에서도 일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선배들이 도와줘야지 말이야. 지들은 맨날 배지를 뭐 도대체 몇 번 달는 거야. 몇 번. 조경태 같은 경우는 배지를 6번 달고 말이야. 6번 달 동안 당을 몇 번 옮겨. 당을. 이러니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육성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젊다는 건 최소한 30대 이상 뭔가 좀 직장 경험도 해보고 대학도 졸업하고 투자를 안 하고 연습을 안 하는데 무슨 축구나 야구 경기 나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연습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 하면 참 제가 참 이게 진짜 큰일이다. 우리나라 진짜. 이 탄핵 반대 청년들 어제 국민수사대에 나온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탄핵 반대 운동에 참여했더니 완전히 지금 불이익이 심각하다. 김효원 학생은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레거시 미디어가 진실을 알리지 않고 편향된 결론을 전해서 여론을 조작해 진실을 방기한다.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 이제 국민수사대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외대 하태원 학생은 시국선언, 전면에 서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운동, 탄핵 반대운동을 펼친다. 온라인에서 내란범으로 몰리고 있다. 이 하태원 학생은 이제 그들은 내란범 레벨까지 나눈다. 최고 레벨 10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아래는 레벨 9는 전한길 강사, 자기는 레벨 4랍니다. 그나마 좀 낫다. 이게 지금 낙인 찍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울대 영문과에 재학 중인 이서진 학생은 뭐라고 하느냐. 나도 가짜뉴스 피해자다. 학과 사무실에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해서 이서진이라는 학생이 여기 다닙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직원들이 불편해한다. 참. 이런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그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 청년들이 외롭지 않도록 잊혀지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도록 지금 서부지방법원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 있는 날 가서 왜 소리칩니까? 왜? 호송차에 실려온 그 2030 청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야, 누구야? 내가 오늘 왔다. 너 재판한다고 해서 왔다. 우리가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다. 영치금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 왜 그런 이야기 하냐고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립감,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지. 청년들 데리고 말이야.